꿈과 희망을 주는 위인들 제1권 주군을 위해 목숨 바친 신순겸 장군 제5장 용마 전설 신순겸 장군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 중 말에 관한 전설이 있다. 어느 날 신순겸이 용탄 여울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큰 바위굴에서 무엇인가가 나왔다. 아니, 저건! 그것을 본 신순겸이 깜짝 놀랐다. 큰 바위굴에서 나온 것은 바로 용마였던 것이다. 그는 곧바로 그 용마를 타고 약 5리 거리인 유복리의 산을 날아서 돌아왔다. 이때부터 그는 이 용마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 후 신순겸 장군이 공산 전투에서 죽자 이 용마는 그의 머리를 물고 그의 고향인 곡성의 뒷산 죽곡면 독리산 기슭으로 와 사흘을 울다 굶어 죽었다. 이에 독리산에 있던 절 태안사 스님들은 그 자리에 신순겸의 머리를 묻고 용마도 곁에 묻어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서는 매년 3월 16일에 산제를 지내고 있으며 매년 신순겸의 제사도 지내고 있다. 또한 신순겸의 모가 있는 춘천에서는 공산 전투를 기념해 매년 외바퀴 수레 싸움을 벌인다. 제6장 장절공 신순겸 장군 묘소 장절공 신순겸 장군 묘소는 춘천시 서면 박사마을에 있다. 신순겸 묘소는 특이하다. 봉분이 셋인 것이다. 신순겸은 후삼국 시대인 918년 홍유, 배현경, 복지겸 등과 뜻을 모아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임금으로 추대해 고려를 열게 한 충신이다. 그런데 신순겸은 여기에 더해서 왕건을 위해 대구 공산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다. 후백제군은 왕건으로 잘못 알고 전리품으로 그의 목을 베어갔다. 왕건은 전투가 끝나고 신순겸의 시신은 찾았으나 머리가 없는 것을 보고 더욱 슬퍼했다. 이에 왕건은 그의 머리를 황금으로 만들어 몸에 맞추고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다. 이때 왕건은 묘는 하나인데 봉부는 3개를 만들었다. 황금으로 만든 머리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게 해서 독을 당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부인을 합장한 것이라고도 한다. 후손들도 신순겸이 묻힌 데가 어느 봉분인지 알 수 없어 제양은 중앙 봉분에 행하고 있다. 신순겸은 전라남도 곡성 출신인데 왜 박사마을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묻혔을까? 원래 이곳 묘역은 도선국사가 고려 태조 왕건의 묘소로 잡은 명당 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태조는 자신을 위해 죽은 신순겸을 위해 아낌없이 이곳 명당 자리를 내준 것이다. 왕건이 염려했던 대로 신순겸 묘는 도굴꾼들이 수차례 도굴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모두 잡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장교가 말을 타고 묘소 앞을 지나자 말 발굽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내려서 분양하고 지나갔다고 한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유명한 신순겸의 묘역에는 영정각, 신도비각, 기념관, 제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해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향사한다. 향사 때
재래 음식은 가마에 태워 올린다. 그 모습과 후손들의 시조에 대한 지극정성을 보기 위해 차례 때 참관해 볼만하다. 제7장 풍수지리로 본 신순겸 장군 묘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은 박사마을이라고 한다. 작고 평범한 농촌의 한 마을이지만 1968년 첫 박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80명의 박사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박사골, 경상북도 영양군 주실마을에 함께 3대 박사마을로 꼽힌다. 풍수지리로 보면 이 마을이 명당이라고 한다. 마을 뒤편에 가덕산과 북배산, 계관산, 능산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솟아있고 정면에는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 의암호가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세는 귀인과 문장가를 상징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곳에 고려 충신 신순겸 장군이 잠들어 있다. 신순겸 장군 묘소는 우리나라 4대 명당 중 하나로 불린다. 이곳 신순겸 장군 묘소는 백두대간, 장백정간으로 내려와서 연기를 모아 800연봉을 거쳐서 만대 영화를 누릴 자리라고 풍수학으로 정평이 난 명당지이다. 북한간 상류인 소양강 물구비를 굽어보는 곳으로 좌총룡은 장군봉이, 우백호는 마산이 있다. 이 자리는 원래 옥룡자 도선국사가 고려 태조 왕건의 묘소로 정한 자리로 음택 명당의 자리였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신순겸에게 이 자리를 내주었다. 공산 건투에서 짐 대신 죽은 신순겸 장군을 모셔라. 왕건은 예를 갖추어 신순겸의 장례를 치르고 비 쏟아지듯 비통의 눈물을 쏟았다 해서 지명을 비방동이라 했다. 짐은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신순겸에게 자신의 묘토를 내린 왕건은 주변의 땅 18,000보도도 내주었다. 그리고 장군 머리를 황금으로 만들어 몸에 붙여 장례를 치르고 봉분을 3개 만들어 동울당하지 않게 했다. 또한 수묘군 30호를 두호 수옷케 했다. 뿐만 아니라 묘소 경내에는 금강산을 수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희귀한 김강송의 군락지로 수백 년을 헤아리는 노성 3,700여 그루가 천연 경신으로 수려하게 장관을 이루고 있다. 천연 경신이란 부근에 있는 나무로부터 천연적으로 떨어진 씨에 의해 난 어린 나무 또는 그루터기에서 난 것을 보호 양육해서 살림을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잘 만들어진 숲을 이루는 말이다. 제8장 신순겸 장군 묘소 찾아가는 길. 경춘 국도를 달려 강촌 등선 폭포를 차례로 지나면 의암대교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건너기 전 좌측길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실제 도로는 우측으로 빠져 의암대교 밑을 지나간다. 여기서 길을 놓치고 의암대교 의암터널을 지나면 되돌아와야 한다. 의암대교 밑을 지나 붓강강을 끼고 잠깐 달리면 우측으로 의암댐이 나온다. 의암댐을 건너지 말고 계속 직진해야 한다. 의암댐부터 이어지는 길이 403번 지방도로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의암호 건너편에서 봉의산과 춘천 시가지를 볼 수 있어 이 고장이 물의 고장이며
호반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호수에 여기저기 울긋불긋한 낚시꾼들의 좌대와 낙엽처럼 떠있는 제첩잡이 나룻배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져 있다. 고인돌, 적성총 등 청동기 시대 문화유적의 보고인 중도를 바라보며 이 도로를 약 5분 더 달리면 길 좌측으로 성호철이라는 식당이 있고 식당 옆으로 현암교라는 작은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지나자마자 신순겸로 입구 간판을 따라 좌회전회 실개천을 끼고 잠시 오르면 우측으로 울창한 송림 안에 강원도 지정기념물 21호인 장절공 신순겸 장군 묘역이 있다. 제9장 신순겸 장군 고적지 1. 용산단 소재지는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순겸로 226 종목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56호 시대 조선시대 향사일 매년 9월 중정에 달해한다. 이곳은 장절공 신순겸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 고종 5년인 1868년에 토지를 매입했다. 광무 원년인 1897년에 유허비를 세우고 1929년에는 단을 모아 용산단이라 했다. 해방 전후에 건립된 비각, 신순겸의 태를 묻었다는 단소, 용산제, 그리고 구룡문이 있다. 매년 9월 중정에 달해를 행하고 있다. 2. 표충사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순겸길 17 종목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 건립연대 1607년 선조 40년 시대 조선시대 향사일은 한식일이다. 장절공 순절지 대구 표충사 이곳은 우리 역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충신, 열사들의 으뜸인 고려 태사 개국공신 장절공 신순겸 장군이 순절한 곳이다. 순절이란 충절이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뜻이다. 장군은 태봉의 기장으로 있으면서 홍유, 배현경, 복지겸 등과 뜻을 모아 포악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임금으로 받들어 고려를 개국했다. 장군은 뒤에 대장군이 되어 태조 10년 태조 왕건을 따라 국군이 기울어져 가는 신라를 도우려고 후백제를 공격할 때였다. 대구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군에게 포위되어 왕건이 위기에 빠졌다. 태조 왕건과 얼굴이 비슷한 신순겸은 스스로 나서 왕건으로 변장하고 힘껏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다. 태조는 자기 대신 죽은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머리 없는 시신을 찾아 광해주, 지금의 춘천에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다. 그 후 이곳에 순절단을 모셨으며 지묘사와 미리사를 세우고 그의 영정을 모셔 명복을 빌게 했다. 또한 일품전지 300묘를 내주어 이를 수호하게 했다. 조선 선조 40년 경상도 관찰사 유영순이 폐사된 지묘사 자리에 사당을 지어 신순겸 장군을 모시도록 했다. 현종 10년에는 유림이 허물어진 사당을 충렬사로 증수했다. 그 후 조정에서 표충사라는 사액을 내려 표충서원으로 불리며 관리해왔다. 고종 8년에 서원 철폐령으로 표충서원이 헐린 뒤로는 후손들이 순절단을 본거 삼아 의지하고 제사를 새로 짓고 제양을 모시며 지켜왔다. 후손들의 오랜 바람과 이고장 사림의 뜻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표충사 중건 사업을 일으켜 1988년에 준공을 보아 1993년 공의 영정과 위패를 다시 모시고 해마다 한식의 향사를 받들어 유적 성역화 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제3장 목무덤 전설. 전라남도 곡성의 태안사 삼국시대의 절이다. 신라 경도각 1년 742년에 창시한 절이다. 처음에는 태안사로 불린 절이다. 유명한 송광사와 화엄사도 고려시대에는 이곳의 말사였다고 한다. 태안사의 입구에서 만나는 신순겸. 태안사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신순겸 묘의 영적비를 만난다. 주변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저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봉두산 태안사로 걸어간다. 능파각에 다리를 건넌다. 독리산 태안사 부리문. 예전에 독리산이 지금은 봉두산이라 불린다. 태안사를 품고 있는 봉두산은 산의 모양이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안사에서 약 2.5km를 걸으면 봉두산 정상에 도달한다. 태안사의 숲 뒷길을 따라 신순겸의 목무덤을 찾아서 올라간다. 대구광역시 팔공사는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전투를 벌인 장소이다. 전세가 불리한 왕건을 대신해 죽어 목이 잘린 신순겸. 신순겸이 타던 에마 용마는 그의 머리를 물고 고향인 전라남도 곡성의 뒷산 죽곡면 독리산 기슭으로 와 사흘을 울다 굶어 죽는다. 독리산에 있던 절 태안사 스님들은 그 자리에 신순겸의 머리를 묻고 용마도 곁에 묻는다. 통일신라 말 구산 선문 중 하나인 독리산문 큰스님 해철이 태안사를 창건한다. 해철의 법통은 도선이 이어간다. 도선은 광양으로 내려가 옥룡사를 중창한다. 3대조 광자대사 윤단은 왕건에게 스승격이며 제2대 임금 해종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두 태안사로 이름을 바꾼 절은 고려 왕실 보호 속에 성장한다. 목무덤 전설은 이런 권력 구조 속에서 다져진다. 절 스님들은 산에 있는 목무덤과 말무덤을 대대로 관리하고 제사 지낸다. 지금은 평산신씨 가문이 관리한다. 연전에 이장을 시도하다 날벼락이 치는 바람에 포기하고 호석에 붙은 시멘트를 떼어내고 오솔길을 넓히게 된다. 그곳에서 신순겸의 목무덤을 안내하는 비석을 만난다. 고려 개국공 신순겸 무덤의 출입로 표시를 만난다. 길은 약간은 가파르면서 완만하게 이어진다. 길 주변에는 쪽 동백나무가 많아서 가을 단풍에 아름다움을 준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어 올라가니 무덤이 보인다. 바로 신순겸의 목무덤이다. 태안사의 스님들은 이곳에 용마가 물고 온 신순겸의 목무덤을 만들고 그 옆에 말무덤도 함께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의 태안사는 당시 호국불교의 중심에 고려의 개국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서남사보다 더 큰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절이었던 것 같다. 특히 곡성 출신인 신순겸 장군 무덤이 이곳 태안사 뒤에 안치된 것은 고향을 사랑했던 장군을 위한 태조 왕건의 배려였던 것 같다. 작은 목무덤. 신순겸 장군이 평산신씨의 시조가 된 것 또한 왕건의 배려였던 것 같다. 실제 대구에서 주인의 머리를 물고 고향까지 달려와 사흘을 울다 굶어 죽었다는
용마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역사가 남긴 이야기로 그 아픔을 해석하고 싶다.